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참 정신 차려 김어준 과방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아닌지 간사. 정신 차려 김어준. 왜 그러세요? 아니 요새- 오늘 입구에 올라오는데 네. 사복 그 경호관들이 예, 경호팀 숫자를 더 늘렸나 봐요. 더 늘렸어요. 왜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오늘 특별한 상황이 아, 발생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평상시 한 2주 전쯤에 더 늘렸어요. 오늘만 늘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랜만에 온 겁니다. 아 그러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그 폭동하고 맞아요. 네, 그 그다음에 이후로. 헌법재판소를 예, 예. 또 점거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저희뿐만 아니라 예. 예, 뭐 뉴스타파 같은 것도 예. 이런저런 조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기운들이 빠지고 있는데요, 뭐. 네. 안 빠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기는 2인 체제가 헌재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예. 이진숙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것이 이게 위법하다 아니다 절차가 어떻다 판단한 게 아니고 아니라. 이것이 온전하게 이진숙 책임이냐.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할 만한 사안이냐를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안이 좀 달라요. 법원에서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네, 냈는데 네. 그걸 가지고 헌재로 갔더니 요걸로 이준석만의 책임으로 네, 방통위원장을 핵심이야. 네. 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거 4대 4로 갈렸는데 그럼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나는 2인 체제로 해도 된다고 헌재로부터 인정받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어저께 전체회의에서 어. 적법하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든지 하면 또 책임을 묻게 되는 또 거죠. 다시 또 법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법원은 한 번 판단한 거를 똑같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이진숙 근데 이제 잠깐 한상혁 위원장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것으로 해임시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거 말고도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대전 MBC 재직 건으로. 시절에 카드 쓴 걸로 지금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를 아직 안 받았지만 대전 MBC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등 압수수색 다 받아서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진숙 위원장도 자격이 자유스러운 없다. 건 이제 이런 이런 말씀인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네. 원래 저희가 그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 남상건 변호사를 잡아뒀는데 이분이 지금 그 차를 타야 돼가지고 먼저 네. 연결하셔야겠네. 잠깐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들어보죠. 잠깐만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분 꼭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을 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명태균 씨도 대환영이에요? 예,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 황금폰 수사가 멈춰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멈춰 있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예. 포렌식이 아마 끝나지 않겠나,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 소위 황금폰 안에 결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까? 많죠.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뭐 범위가 워낙 강범위해서 예.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통화 거기 녹취 여기- 같은 예, 통화 녹취 같은 게 있습니까?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는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김건희 예. 씨와의 통화 녹취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특정해서 명태균 예. 씨가
과격한 표현을 껍질을 벗겨버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두 분은 그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고 관계를 끊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입증하려면 그 관계를 입증하려면 누가 봐도 관계를 끊은 게 아니라 직접 뭔가를 부탁했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단답형. 그건 살짝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예. 아니 저 있어요. 잠깐만 있어요. 변호사님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서 한번 길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짧게 전화로 다급하게 인터뷰하는데 어제 이제 좀 길게 지면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그 거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계엄은 명태균 씨 입을 막으려고 한 거다. 예. 김건희 씨 때문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맞죠? 그런 말씀하신 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장치를 하고 예. 그게 이제 윤석열 부부에게 그 사실이 들어가게끔 했었고요. 또 그게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 명태균 씨가 자신이 그 윤석열, 김건희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도록 장치를 했고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 입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 변호사님은 그게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거 큽니다. 큽니다.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커요. 커요? 예. 어떤 내용인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그건 아마 때가 되면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변호사님도 아신다는 거네요, 내용을? 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 명태균 씨 주장 말고 변호사님도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 정도라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엄을 했겠구나 싶을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쫄아가지고 이판 사판이다 하면서 이리 된 것입니다. 그게 그럼 언제 나옵니까? 그게 시기가 되면 나올 건데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네, 몇 개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중국을 또 휩쓸 거죠 아마.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뭐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또는 뭐 녹취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그 내용을 안다는 얘기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변호사님도 가지고 계세요 그 내용을? 제마 가지고 있습니다. 제마. 아 그래요? 예, 변호사님 몸 조심하시고요. 예, 아마 또 뭐 이거 비상계엄 터지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러면은 예,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한테도 예. 좀 주세요. 그거는 좀 다른 곳에 예.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 나중에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다 이게 묻히지 않을 정도로 조치를 하고 계시구나. 네, 뭐 명태균처럼 저도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예, 그 믿을 만한 곳에 주시고 나서 저희도 예.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예. 그게 아마 제 판단인데요. 예. 제가 요걸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혹시 김건희 씨가 직접 안 가는가 모르겠네요. 그게 김건희 씨 관련입니까? 아니요, 김건희 씨와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부부에게 다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이 정도면 치명적이다. 이거 이 정도면 계엄할 만하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변호사님 언제 시간 되십니까? 오늘은 지금 바빠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말았는데. 예, 사실 맹태균 배론 준비한다고 너무 바빴고 예. 계속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오셨으면 후배 변호사가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형님 한번 나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숨어갖고 라디오 방송하고 있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땡녀 겸 혼이 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오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죽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금방금방 다 털어놓으실 것 같은데. 근데 나가면 다 틀어놓으면 비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 살짝 숨가나야. 스카라야. 네. 변호사님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스튜디오에서 봬요. 직접 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남상훈 변호사였습니다. 이분 나오면 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윤석열 피고가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계엄을 한 이유가 말이 바뀌잖아요. 예. 처음에는 국회를 악마화하면서 예.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다. 막 이렇게 계몽하기 얘기하잖아요. 위해서 했다는 예, 식으로 그 해라. 이유는 예.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부정선거도 전부 말이 바뀌잖아요. 처음엔 부정선거가 있었다. 아니다. 가장 최신 버전은 인사를 안 해가지고 박수를 안 치고. 그래서 박수를 안 인사를 쳐서. 해서 이건 뭐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명태균 11월 4일에 검찰 보고서가 윤석열한테 보고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그게 스모킹건이다 비상계엄. 계엄은 이전부터 쭉 준비해왔는데. 생각해왔는데 이 결정적 트리거는 명태균으로 인해서 시점이 그때 잡힌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도 마음에 안 들고 김현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정청래 의원도 안 들고 뭐 다 안 들었어요. 예. 국회가- 초기부터 예. 이렇게 되겠나 이거. 예. 이거 한번 엎어야 된다. 엎을 방법은 계엄밖에 없고 안 그러면 부인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임기를 마치고 나서라도 이 주가 조작 때문에 한 번은 털리게 돼 있잖아요. 그걸 영원히 못하게 할 방법이 없나? 그 친위 쿠데타에서 장기 집권하는 거 그거밖에 없죠 없거든요. 방법이. 예.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부인도 옆에서 그거밖에 없다고 말을 했을 법하죠. 모른다잖아요. 그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그 얘기를 해요? 굳이 모른다는 얘기를 왜 해요? 아 그리고 좀 아까 박선원 의원하고 얘기하실 때 그 보고서 누가 썼냐 그거 이런 김영현. 예 김영현의 그러니까 문건을 누가 쪽지라고 썼냐 쪽지, 불리는 책상 문건. 쪽지. 예. 그들은 전부 다 문건을 쪽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책상 지시.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수법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누구를 의심하냐 예. 저기 김태효와 김건희 아. 예, 의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박선원 수사에서 의원도 그쪽을 의심하던데. 저는 그냥 의심합니다. 예. 저 의심을 할수 고발하지 있죠. 마십시오. 의심이야 누구나 할 수 예. 있고. 쫄아가지고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엄청 쫄아요.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맞다. 검찰 수사에서 빠진 거 예. 대통령실이 하나도 검찰 수사를 안 받는 맞아요. 거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쫓아가면서 반대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혼자 가서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문건은 누가 준비했으며 누가 뭐 뒤치다거리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건 조사 안 합니까? 수사해야지. 문건을 작성했는데 주지를 않고 책상 위에 널브러 놓고 삐끔 멀리서 힐끗 쳐다보게 책상 만들어. 책상 지시 그게 말도 안 마지막에 된다고. 책상이 지시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다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유일하게 외교부 장관만 자기는 받았다. 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아니 근데 그 최상목 부총리도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쪽지를 받은 제3자가 거잖아요. 근데 책상 위에 있는 거 단전 단수는 책상 위에 있는 쪽지에 단전 단수라는 게 써 있었다. 그건 멀리서 이상민. 멀리서. 힐끗 보았다. 눈이 너무 좋은가 그 봐요. 몽골 출신이다. 몽골 출신. 다들 망원경을 들고 다니는지. 그래서 그걸 보아서 마음이 쓰여가지고 소방청장한테 한테 전화했다. 걱정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래서 단전 이상민 단수한 게 몽고 아니다. 인설. 몽고 인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2인으로 인사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이미 여러 번 확인했는데, 근데 자기가 탄핵에서 돌아왔다고 탄핵은 그걸 다룬 게 아닌데 네. 또 2인 체제 하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지금 의사를 밝혔죠. 그 인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예. 독임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인사 부분을 하고 사회적 정치적 중요한 의사결정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5인 구조에서 하라는 건데 지금 2인에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요. 어저께 그 점심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필요 이상으로 빨리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또 필요 이상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걱정은 이제 지상파 제어가를 주로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말은 지상파 제어가를 필요 이상으로 빨리 할 생각은 없다. 무슨 말인지 하여튼 다들 말을 베베 꼬는데 그래서 약간은 분위기를 보는 예, 그런 모드입니다. 만약에 또다시 그 MBC 그 운영진들 를 다 바꿔버린다 그런 식으로 박문진 하거나 이사. 박문진 이사들 바꾸려고 시도한다든가 정신 차리게 김어준 예. 운영진이래 박문진 이사를 5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요새 수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는 공영방송 이사를 바꾸어서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리고 사장을 바꾸면 사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주로 보도 책임자들을 바꿔서 이제 다시 친윤으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하냐면 예. 요게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7월 그렇죠. 31일 공영방송 이사를 둘이서 그것도 후다닥 해치운 게 이게 지금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서 항소심까지 예. 그 이진숙이 졌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대법에 계류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네. 대법에서 틀림없이 안 된다고 나올 거고 네. 네. 다 쭉 그렇게 일관되게 법원은 판단해 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듯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돌아왔다고 KBS든 MBC든 확 뒤집지는 못할 것 같다. 예. KBS는 뭐 뒤집을 필요가 없는데 예.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KBS 보도가 MBC나 JTBC나 등에 한 60% 하잖아요. 뭐 그 정도는 해요 요새. 네, 그래서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저렇게 방통위 내외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KBS에 대한 불만을 매우 많이 털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줬는데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내란이라고 하고 말이지 요새 그 내란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하던데 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내란이라는 표현이 자막에 인용 부호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일단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쓰는 내란 맞지?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내란이 아니야. 방통위원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기자 언론인 출신으로서 얘기를 선배. 한다. 그래서 보도 지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진숙 저게 위원장. 방송법 4조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네, 편성의 자유 침해이고요. 하나 그것도 위반 하나 하나. 우리가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저게 명백한 위반이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저러면 안 되는 게 언론계 선배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방통위원장인데. 네. 저분은 극우 유튜버 나가면 자연인이 되고 방통위에 들어가면 방통위원장이 되고 기자들을 만나면 자신이 언론계 선배가 되고 이거 아닙니다. 저건 보도 지침, 신보도 지침이고요. 네. 그리고 저게 사실 내란이라고 하지 그러면 뭐 내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외란이라고 합니까? 네.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 양반은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그렇죠. 거죠. 내심. 어저께 윤상현 의원도 내란이 아니지 않냐. 어제 그 빵 터진 거. 아, 자 그러면 방심이는 어때요? 오신 김에 예, 류일임 체제는 류일임 체제의 경우는 류일임은 지금 이슈가 아주 약간 지저분한 이슈가 생겼어요. 저희가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류일임 월급이 국무총리급이에요. 맞네요. 장관보다 많아요. 1억 9천 연봉. 예, 1억 9천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1억 9천 연봉이 너무 많아서 이걸 차관급으로 깎아라. 이렇게 과방위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류일임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직원들의 10%만 복리 깎고. 후생비 그대로 아니다 10% 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예산을 좀, 깎으니까 예. 원래는 자기 거 급여를 깎으러 간 건데 자기 건 내두고 예산을 깎았으니까 밑에 복리 복리 후생을. 후생을 네.
그 사무실을 한 층을 전부 다 비우겠다 그래서 조정안을 저희가 했고 네. 그 최영도 간사랑 이제 얘기가 잘 됐는데 당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합의한 것을 물러라. 그래서 최영도 간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어저께 이진숙 위원장도 야당이 해주면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아, 어제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건 야당은 해주죠. 예, 야당이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예, 야당이 우리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그런 모든 조정안을.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일임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국회에서 그 자리에 못 가요. 못 가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당신 그거 자르시오 했더니 내 거를 그만두고 내 거는 놔두고. 그거를 다 직원들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보직을 그만두겠다고 줄줄이 보직 스스로 이러면 사퇴를 영이 안 했거든요. 쓰고 리더십이 안 쓰는데. 그러면은 못 이긴 척하면서 예, 그냥 하죠. 이제 그것도. 내가 희생해서 주식을 살리겠다 그러는데 죽어도 그건 안 하네요. 그리고 직원들 고발하고. 자기 급여를 잘랐는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근데 경우가 어딨어? 경찰이 유일임 위원장을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 그래서 기고만장한 것인데 지금 말한 왜 보직 사퇴했다는 거 이게 팀장급이 아니고요. 그 상위 국장급. 간부들이에요. 80%가 보직 사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꼴을 계속 보고 있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 아무리 아, 지금 정말. 그리고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법카 수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까 요거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김현 간사님께서 압색했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 압색을 대전 MBC와 서강대 했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걸 고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빵진숙 뭐 포도주 네. 진숙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도저히 자기 혼자 먹을 수 없는 빵을 그렇게 많이 예, 샀던데. 100만 원어치를 마지막 날 저희가 샀어요. 사러 갔는데 25만 원 사니까 6박스가 많았어요. 되더라고요. 6박스. 그래서 요걸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까먹으셨을까 봐. 2015년 3월 5일부터 네. 2018년 1월 8일까지 이진숙이 횡령 배임했다고 고발된 액수가 3억 9,576만 1,780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포도주도 사고 빵도 사고 뭐 사적 유용도 했겠지만 당시 MBC 사장 임명을 위한 로비용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는. 네. 근데 근데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수사가 이게 지금 갑자기 재개됐습니다. 갑자기 제기됐어요. 저희가 아니요 유성 경찰서에 이제 고발을 서울에 하면 예. 부지하 세월이 될 것 같아서 대전 MBC가 있는 유성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발이 접수되고 3개월 단위로 진전되는 상황을 저한테 보내옵니다. 제가 고발인이니까. 그래서 10월 8일 날 오고 11월 4일, 12월 7일, 2월 2일까지 해서 3개월 단위로 오는데 되게 이제 서서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강대학교에 대한 압수영장이 집행이 됐고 1월 10일 날 2차 압수영장이 집행된 게 1월 22일이고 그다음에 출입국 현황도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1호차 그러니까 간용차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100만 원 초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사용 내역 검토하고 있고 해외 출국 관련해서 업무상인지 사적 여행인지 보고 있고 와인 구매도 사용 내역 검토하고 있고 퇴임 당일 빵 구입 제과점하고 커피숍에서 하고 있는 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그 이제 경영국으로부터 받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법인카드 7개 전체 내역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속도가 만족스럽지 아주 않다. 네, 아주 그냥 예, 서서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요 전국이 되면서 압색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사 사실 압색 들어가면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수사죠 실제로. 네. 자, 근데 헌재는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기각할 때? 그러니까 헌재가 하는 걸 보니까 헌재는 이건 하긴 행상의 범위는 그렇지. 아닙니다. 네. 행상 책임을 묻는다. 그 추미애 대표 말을 요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출석부를 가져오셨네. 아, 예, 저희 출석부요. 과방위원들이 이렇게 출석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한 번도 안 1위가 빠졌어요. 노정면 의원이에요. 1, 2, 3이 다네요, 뭐. 네. 그리고 똑같네요. 저기 보면 밑에 4, 5, 6, 7까지가 다 과방위원이에요. 한 번도
출석을 안 가방위 한. 의원들 왜 이렇게 출석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 출석률도 높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그래서 계좌 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자, 계좌 한 10초 띄워주세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